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영국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나오는 여성분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좀 어릴 때부터 써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병명은 청각정보 기능 처리 장애 병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쓴다거나 아주 큰 음량으로 오랫동안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강현우 선생님과 함께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현우 원장입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게 이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명의 정확한 증상이나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명은 이제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신체 내의 소리를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듣는 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의미 있는 단어, 이제 뭐 그런 소리들이 들리게 되면 환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의미 없는 소리, 삐 소리나 찌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제 계속 들리게 되면 이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명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이명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삐, 찌 소리들 외에도 슉슉슉슉, 툭툭툭툭 하는 이런 소리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박동성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혈각적 이명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들은 혈관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삐 소리나 찌 소리, 이런 것들이 보통 90% 이상이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들이 있는데, 청각세포에 이제 그 털이 달려있다고 해서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유모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이제 소리가 들리게끔 되겠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뇌기 질환이나 아니면 소음, 뭐 약물 등에 의해서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그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극들이 청각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 이명 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소리가 물리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신호가 고막을 움직이게 되면 소리 전달하는 뼈를 움직여서 달팽이관 안에 액체가 흐르고 있는데, 액체를 움직여주면 털단의 유모세포하고 그 유모세포가 움직임을 받아서 물리적인 힘을 받아서 전기 신호처럼 신경으로 울려줘야 되는데,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방전이 되는 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명이 들릴 수가 있고, 그런 원인들은 스트레스나 피로 같은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 속을 직접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청각 세포가 손상된 것을 이제 치료하는 것은 보통은 급성 이명이라고 해서 보통 3개월 이내의 이명에서는 청각 세포 손상된 것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막 안쪽으로 주사를 해서 달팽이관 쪽으로 주사액을 놔주면 주사액이 흡수되면서 달팽이관에 손상되어 있는 유모세포를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급성 이명, 보통 3개월 이내의 이명이고, 이명이 이제 고착화돼서 6개월 이상 지나가게 되면 청각세포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가지고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머릿속에서 차단해주는 기능들을 좀 되살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 그래서 약물을 먼저 써보고, 약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명 재훈련이라고 해서 재활치료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반복되는 소리를 계속 들어주는 소리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재활치료 같이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명확하게 청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보청기를 쓰게 되면 보청기가 소리 자극이 되면 그걸로 이제 이명이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요즘 하는 뭐 자기장 치료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귀에서 삐 소리가 날 때 있거든요. 근데 또 불편함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방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삐 소리가 들리는 게 5분 이내로 들리고 잠깐 지나간다고 하면 이관의 문제라든지 삐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리는 건 상관없는데 5분 이상 들리는 게 매일매일 좀 2, 3일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 엄마가 이어폰 오래 끼면 귀에 안 좋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명 환자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면 귀에 더 안 좋을까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영국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나오는 여성분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좀 어릴 때부터 써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병명은
청각정보 기능 처리 장애 병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쓴다거나 아주 큰 음량으로 오랫동안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향기구,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의 최대 출력의 한 60% 정도 이하로만 쓰기를 권유하고 있고 또 한번 쓰게 되면 60분 이내로만 쓰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 60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한데요. 근데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대한 어떤 다른 분들의 의견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면 출력 면에서 어쨌든 다른 소리들을 좀 제한을 해주니까 60% 이하로 조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60, 60 기억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말고 그냥 이어폰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어폰이 외부에 이제 이 웨이도 밖을 맞게 되면 귀 안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웨이도염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너무 장시간 오래 쓰는 것은 일단은 웨이도염에도 좋지가 않고 또 뭐 웨이도염 같은 경우에 귀 이제 면봉이나 귀게 같은 거 많이 쓰시는 경우들은 있는데 웨이도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샤워하거나 간지러워서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샤워하고 나서는 체온이 있어서 물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굳이 면봉 같은 거 쓰실 이유는 없고 불편하시면 드라이기 같은 걸로 멀리서 말려주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고 귀를 간지러워서 하시는 거는 사실 뭐 다른 방법은 없는데 간지러워서 건드리게 되면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간지러워져서 또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좀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먹는 약을 조금 드시거나 간지럼증 줄여주는 그런 약들을 먹거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럼 혹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제일 잘 빠지는 자세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좀 귀의 모양이 좀 다른데요. 굴곡들이 원래 좀 있어서 조금 한쪽을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뒤로 젖히거나 이렇게 좀 해보시면 굴곡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사람마다 이제 굴곡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아주 전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명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이명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청력을 흔히 듣는 건 500에서 2kHz의 주파수대에서 청력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거보다 보통 근데 노인성 난청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보다 고주파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난청이 없는데 이명이 먼저 온 걸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청력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 쪽에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명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노인성 난청들이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음 같은 경우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은 4kHz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소음에 노출되는 분들은 청력 검사를 해보고 4kHz 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음에 좀 노출되지 않게 뭐 이 작업 환경이 시끄럽거나 이런 분들은 귀마개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꿀팁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의 하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명 환자분들이 오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이명이 있어서 내가 이제 난청이 생기고 난청이 생긴다는 그런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명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명은 어쨌든 결국 이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들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명 때문에 청력이 나빠질 거라는 공포에 빠지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이명이 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 해보시고 일단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시면 만성 이명 같은 경우에도 길게 치료를 하면 70~80% 이상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현우 선생님과 함께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꼭 숙지하셔서 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